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을 맞이해서 한 주일간의 주간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주간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들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또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주 동안에 1월 28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FOMC 회의 개최가 되고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FOMC 회의의 결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어떠한 주주 환원 대책을 발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촉각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이 좀 확실하게 통화 완화 선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는 긴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들은 파월 의장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대책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매수하신 투자자분들께는 해당이 없지만 12월 28일까지 투자를 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배당을 얼마나 더 많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제 상속세 납부로 인해서 비용 마련을 위해서 배당을 좀 늘릴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 주목을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이제 또 쏟아져 월말 월초가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는 4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28일 목요일 날 4분기 GDP 속보 발표가 있고, 그리고 29일 금요일 날 12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발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 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살짝 안심이 되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문제만 없다면은 지표들이 엄청나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은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으로도 살짝 보면요, 지금 이제 3140포인트거든요. 일주일 전보다는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금요일이 3085포인트였는데요. 일주일 전보다는 올랐고, 5일선과 11선이 다시 또 이제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차트에서 보시면 되고요. 5일선과 1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 다시 한번 좀 전고점 수준, 한 3260포인트 또는 3300포인트까지 살짝 오버슈팅 하면서 또 개인 투자분들을 좀 흥분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요. 실적들이 중요해요. 실적들.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계속하기 때문에 실적들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건설이라던가 GS건설, 주요 건설 대형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29일 월요일날 LG이노텍, 그리고 26일 화요일날은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27일 수요일 기아차, LG화학,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8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대책을 발표한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제일기획, S51, 현대제철, 네이버, 현대모비스, 포스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실적의 뭔가 피크는 좀 28일 목요일이 될 거예요. 그만큼 28일 목요일은 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들 잘 메모해 놓으시거나 제 화면 잘 보시면 됩니다. 29일 금요일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신세계 실적 발표 있고요. LG전자 역시 마찬가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지만 좀 확정 실적 다시 한번 발표를 할 겁니다. 일단은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또 올해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현대건설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현대건설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899억 원 정도로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한 47% 정도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데요. 사우디 쪽에 뭐 오일, 가스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매출 인식이 좀 상당히 좀 저조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추가 원가를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안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안 좋아질 거를 또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그런 위험을 미리 반영했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적이 너무 안 좋네. 주가도 전고점 돌파도 못하네. 막 이러면서 월요일날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받아서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주택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한 31,000호,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2만 세대, 이래서 한 5만 1,000호 정도가 올해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대형 건설자 중에서도 최대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현대건설의 올해는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우디의 오일, 가스전에 대해서도 올해 제대로 이제 건설이 된다면 1조 원 정도의 매출 인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이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좀 공략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매수가는 42,000원부터 44,000원 정도로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6,500원을 넘어서면은 5만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 내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항상 손절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각자 뭐 본인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손절가를 잘 지켜주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그렇고요. GS건설 보시죠. GS건설도 상당히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좀 찾아보시고요. GS건설도 1월 20일 날까지도 신고가를 계속 기록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후에 지금 한 3일 정도 쉬었는데 다시 한번 또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건설주는 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2월에 설이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설 전에 건설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조정 시에 건설주를 조금씩 모아 나가다가 설 전에 건설 대책이 발표하면 한번 빵 터질 거예요. 그 터지는 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차익 실현을 하셔서 조카들 세뱃돈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그런 좀 관점으로 한 2주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서서 삼성전기 실적 발표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7일 수요일 날 삼성전기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 다시 한번 좀 살짝 살펴볼게요. 주가의 움직임, 지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팔면 안 되는 종목의 리스트에 삼성전기를 넣었잖아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MLCC에 대해서 사실은 2018년도에 엄청난 그런 좀 호재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고 그 이후에 사실은 또 다시 또 꽉 꼈었거든요. 그 이후에 2020년도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를 낸 건데 12월 1월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18년도랑 좀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는. 그래서 현재 5G 폰들도 엄청나게 이제 만들고 있고, 또 전기차 이쪽에는 MLCC 기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향후에 실적 상당히 좀 개선이 많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판에 대해서 현재는 정말 물량이 부족해요. 슈퍼 COTD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삼성전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익이 개선이 계속 될 것이고요. 계속하는 성장 기업이에요. 성장 기업, 성장성.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씨 따뜻하니까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부터 또 한 주일 동안도 성공 투자해서 1월의 수익률 유종의 무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